네,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판에 큰 변수 없고요. 오후에 좀 특징이 있다면 다 좋은데 코스닥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양시장에 그래서 온도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 안팎의 탄력이었다면 코스피는 고점 대비 탄력이 좀 줄고 코스닥은 오히려 뒷심을 더 발휘하면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오늘 종가상으로 2,700선,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 1.4%가량 오른 2,695.95포인트 기록하면서 캔들상으로 지금 음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물론 플러스권이기는 한데 캔들상으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2,700선 저항을 확인하는 하루로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2,694포인트 정도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갭상승으로 9,000선 라인을 뚫어내고 나서도 지칠 줄을 모르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오후장 분위기입니다. 예상지수로는 2.53% 오르면서요. 914.40포인트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월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3월 들어서는 지난 3월 3일에 기록했던 912.35포인트가 월간 고점이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이 부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안심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워낙에 FOMC,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상황, 대외 변수들이 급변하는 상황이고요. 뭐 하나 좋은 얘기가 들리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악재가 정점을 지나갔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를 했습니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금리도 올릴 거라고 그러고 6번, 7번 정도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FOMC 결과 확인하고 나서 안도랠리 분위기 뚜렷했고요.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반등 탄력 보면은 약간은 좀 부러우실 거예요. 이게 225 지수가 단번에 26,000엔 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장 3.46%의 강한 반등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26,652.89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초반 갭상승 출발하고 그 이후에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 만들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종가가 거의 고가가 되면서 오늘 거래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급반등 움직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도 그렇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 도시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바닥을 다졌다, 싸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양 뭐 이런 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시죠. 갭상승 출발했고 현재도 상승 구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8% 오름세 보여주면서 3,220.56포인트 기록합니다. 장중 내내 3,200선을 깨지 않고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많이 빠져서요. 반등 탄력도 좋습니다. 거의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파생 쪽 많이 연결되어 있는 항생도 오늘 좀 볼게요. 어제도 이 중국 증시 중에서도 워낙에 홍콩 항생이 강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생이 5.66%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이렇게 나란히 좋았었죠. 그리고 환시도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 우리 증시가 반등 움직임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줄 때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었는데요. 이번 FOMC 결과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원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어제만 하더라도 1240원대 초반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1230원, 1220원 장중에 모두 다 내주고 지금은 1214원 부근에서 종가 만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마감가 체크해 볼게요. 환율 마감가가 1210원대 중반, 121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으로는 21원 40전 밀린 거네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밴드 고점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럼 한번 리뷰해 보죠. 시황센터에서 살펴봅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이벤트들이 종료가 됐었죠.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시장을 누르는 데 작용을 했다면 이미 선제 반영된 이후에는 이 재료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제히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기에 휴전 협상까지 진전을 보인다는 뉴스가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만 코스피 지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장중 탄력보다 좀 줄어들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3% 오름세 기록하면서 269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장중에 2700선에 대한 지지가 잘 확인됐습니다. 상승 탄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2700선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까지 회복을 했다가 3시 구간부터 조금씩 변동성이 생기더니 결국에는 2700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상승 탄력이 꺾이면서 1저점 부근 2690선 중반대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요. 일단 개인의 매도 탄력 계속 커지고 있고요. 6,928억 원 팔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488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4,626억 원 사자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아무리 음봉 전환했다고 해도 상승했던 지수의 모습, 상승했던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3%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상승 탄력 높게 나타나면서 오늘은 이쪽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높아졌고요. 네, 증권업종 보시면 2.3%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 물론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이 항생지수 약세 때문에 ELS 손실 우려가 좀 상당히 커졌었는데 이 부분이 증권사의 실적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그 항생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우려 덜어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2%대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화학과 서비스업, 대형주들 중심으로도 오름세가 체크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책 수혜주들의 플레이가 시장 약세 흐름에서 뚜렷하게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자 건설 종목들 위주로는 1.4% 내림세가 관측됐습니다. 전기가 서브섹터는 유가 영향을 받는 섹터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통신업종, 은행 섹터 이렇게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하는 쪽이 오늘은 하락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분위기 보시면요.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많은 채로 빨간불 가득하게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세도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 1% 오른 71,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상승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밀고 다시금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섭니다. 오늘 6% 급등이 나오면서 124,000원 선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낸드와 디램 쪽의 가격 반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쪽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요. 그동안은 좀 우려가 가득했었죠. 미국에서도 전기차 종목들의 반등이 관측됐는데 국내에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오르며 37만 6천 원 기록했고요. LG화학이 6%대로 강한 반등 47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2% 오르며 오늘 50만 원 선 되쳤습니다. 50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쪽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었죠. 13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일단 회계 기준 변경 이 부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2.4% 오른 18만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상승 탄력 높았는데 특히 네이버가 4% 상승하며 34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도 2%대 상승 흐름을 이어줬고요. 네, 자동차 종목들이 좀 아쉽죠. 음봉 전환하면서 탄력이 상당히 준 채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 일단 시장이 좀 잘 오르는 날에도 탄력이 세지 않습니다. 생산 차질이 좀 해소된다 이런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0.9% 밀린 52,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종목명 변경이 이뤄진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으로 28만 3,500원 마무리 지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 받으면서 5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그간 2차전지 배터리셀이라든지 소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고점 대비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차질 이슈도 그동안 불거졌고요. 니켈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 우려도 있었습니다. 니켈의 경우에는 이 거래 재개가 됐다가 다시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거래가 재개될 때 설정된 이 거래 제한폭 바닥권을 터치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우려감도 덜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포스코케미칼 8% 오른 106,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7% 상승하며 34,6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아래쪽으로 한솔케미칼도 5% 이상 올랐고요. SKI 테크놀로지 4% 오른 11만 5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탄력을 이어갔고요. 2.5% 오른 914포인트로 거래 마칩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점차 상승 탄력 높이면서 910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차트 모양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막판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큰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도 큰 폭의 상승 탄력 20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서 910선 중반대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인데요. 양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3,254억 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607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 매도폭이 커지게 되면서 5천억 원 넘게 5,023억 원 팔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역시나 빨간불이 가득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4.7% 오른 72,6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7%에 가까운 급등세로 104,3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HLB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좀 유사한 흐름이죠. 3거래일째 반등 흐름 이어가면서 34,000원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이 불공정 거래 무혐의 판정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젠도 오늘 1.9% 오르면서 53,100원 기록했고 알테오젠도 2%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2차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 종목들의 반등도 오늘은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시초가 대비해서는 약간 탄력 떨어지며 5% 오른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35만 8,300원 기록했고요. LNF는 7%, 첨보는 8%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시장 분위기 이상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4%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딘이 대만에서 오는 29일에 출시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5% 오르며 10만 원 선 다시 위쪽을 지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속에서도 약간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나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하락이 나왔고요. 리노공업 1% 밀린 18만 7,300원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신성장 사업 아이템으로 두 가지를 꼽아줬습니다. 하나가 메타버스 그리고 하나가 로봇이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 종목 선익시스템 그리고 NP 같은 경우에 거래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NP는 11,900원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27,0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그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오늘장 바로 길게 양봉 뽑아내면서 이렇게 급등세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덱스터도 11% 오르면서 24,050원 부근, 유플엑스,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모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로 예전에 좀 굉장히 눈여겨서 많이 보셨던 종목들일 것 같아요. 일제히 8%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양봉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꼽아주긴 했었지만 이미 노출된 재료였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돌리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 탄력만 좋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풀리면서 16% 오른 5,950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효림 로봇도 4%대 탄력으로 상당히 준 모습이고요. 로보로봇까지 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T-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가 대표적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합권으로 23,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시초가 대비 탄력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6월물이 음봉 전환하면서 탄력을 좀 잃고 있네요. 1.4% 오르며 361포인트 부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매도 쪽으로 돌아섭니다. 364계약 팔자세고요. 기관 쪽에서는 1262계약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906계약 사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